오늘 해볼 것은 이렇게 런타임 중에 일정 부분만 베이크를 하거나 에이전트별로 내비 메시를 따로 생성하는 고급 내비 메시입니다. 사실 내비 메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1편과 2편 영상들로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 3편에서는 유니티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고급 내비 메시를 다운로드해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유니티 2022 버전 이상부터는 윈도우 탭에 AI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신 버전에서 내비 메시를 사용하려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별도로 AI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설치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기존의 내비 메시가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 다룰 고급 내비 메시가 정식적으로 들어온 버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유니티를 사용하실 거라면 언젠가 고급 내비 메시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GitHub에 들어와서 고급 내비 메시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에셋 안에 내비 메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해 줍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NAV를 검색하게 되면 추가된 컴포넌트들이 스크립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022 이상 버전이라면 기본적으로 고급 내비메시 기능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아이콘이 존재할 겁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로 내비메시 서페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내비메시 서페이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내비메시 서페이스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베이크 관련된 그림이 이 스크립트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랑 베이크 버튼도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베이크된 게 있다면 내비게이션 탭에서 클리어를 해주고요. 방금 추가한 내비메시 서페이스의 컴포넌트에서 베이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내비메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메시가 컴포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크립트 상에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베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리어를 해주고 기존에 작성해놨던 클릭 무브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퍼블릭으로 내비메시 서페이스 선언을 해주고요. 퍼블릭이니까 유니티에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내비메시 서페이스에 빌드 내비메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해주면 시작과 동시에 베이크가 한번 자동으로 될 겁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해 주고요. 유니티로 돌아와서 내비메시 서페이스를 연결해 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베이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베이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베이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클릭 이동도 기존처럼 똑같이 수행이 됩니다. 이 내비메시 서페이스 옵션을 보시면 또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뭐 랜덤 메시를 할 건지 피스 콜라이더를 대상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레이어를 대상으로 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콜렉트 오브젝트라고 있죠. 현재는 all로 되어 있는데 이 all이면 하이어키 창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내비 메시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제 all이 아니라 볼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정육면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육면체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베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전부 0으로 초기화시켜 주고요. 그러면 현재 플레이에 있는 위치가 기준점으로 되겠죠. 플레이어가 원점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 딱 이 부분만 베이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활용하면 오픈월드 형태의 게임에서도 내부 메시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해 볼까요? 일단 공간을 적당히 넓힐게요. 이 사이즈를 한 25, Z도 25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가 이제 25, 25잖아요. 중앙을 기준으로 12.5, 12.5가 될 겁니다. 플레이어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베이크된 영역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그 부분을 기점으로 다시 베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베이크했던 걸 클리어를 해주고요. 스크립트 작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비메시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트랜스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쪽은 삭제를 해주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void 체크 디스턴스로 만들어서 거리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3의 디스턴스, 디스트랜스폼의 포지션, 현재 캐릭터의 포지션이죠. 네임시 서페이스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거리를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10보다 커진다면 지금 가로 세로가 25, 25였기 때문에 정중앙을 기준으로 따지면 가로 세로가 12.5인 거죠. 그래서 10만큼 멀어졌다면 끝쪽에 거의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어졌다면 이 내부 메시 서페이스의
위치를 현재 캐릭터 위치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get 컴포넌트로 내부 메쉬 서페이스를 불러와서 빌드 내부 메쉬를 한번 수행해 줍니다. 이러면 기준점에서 멀어질 때마다 내부 메쉬 베이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쪽에서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유니티에서 다시 내부 메쉬 서페이스를 연결해 주시고 베이크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통째로 하나 복사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옮겨 줄게요. 카메라가 지금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금 다시 세팅을 해 줬고요. 이 카메라를 플레이어의 좌식으로 넣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졸졸 따라다니겠죠? 이제 플레이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롭게 베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역에서 멀어질 때마다 계속 베이크가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오픈월드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베이크가 자동으로 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 메시 서페이스를 보시면 에이전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 내비 메시를 사용하면 에이전트별로 타입을 나눠서 따로따로 베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타입에서 지금 휴머노이드만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 세팅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창으로 오게 되고요. 휴머노이드는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롭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름을 빅 에이전트라고 할게요. 빅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한 이 정도로 엄청 크고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경사도 많이 못 오르겠죠? 한 이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메시 서페이스는 휴머노이드를 기준으로 베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빅 에이전트로 변경을 하고 다시 베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휴머노이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새롭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 2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똑같이 내부 메시 서페이스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여기서 에이전트 타입을 빅 에이전트로 변경을 해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에이전트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베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베이크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 캐릭터를 보면 네메시 에이전트 타입이 휴머노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휴머노이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요 동적 베이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빅 에이전트로 변경하게 되면 이제 내부 2에서 베이크한 이 지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 타입을 빅 에이전트로 변경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실제로 베이크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히 딱 이 지점에서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죠.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위에도 올라갈 수가 없고요. 하지만 다시 에이전트 타입을 휴머노이드로 변경하게 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건물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훨씬 더 간단하게 오브젝트별로 각각의 에이전트 타입을 지정해서 상황에 적합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비메시 서페이스를 알아봤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상당히 간결하기 때문에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오브젝트에 내부 메시 링크 컴포넌트를 부착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양 끝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내비 메시에서 오프 메시 링크의 역할을 해주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적당히 옮겨주고 여기 사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피봇이 생기거든요. 적당히 위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용을 해보면 이제 이 내부 메시 링크 덕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떨어진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워주고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내비메시에서 일정 부분들만 이 에어리어를 설정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고급 내비메시에서도 에어리어를 지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전과 똑같이 이 부분의 에어리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내부 메시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그노 포 빌드를 체크하게 되면 이제 베이크를 할 때 이 부분은 베이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다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베이크가 되지 않았죠. 다시 선택해서 이 체크를 풀어주고 오버라이드 에어리어를 체크한 다음에 에어리어 타입을 워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리어하고 베이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워터 에어리어가 돼서 워터 에어리어의 색깔인 빨강색으로 색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별로 내부 메시 에어리어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직접 이 모디파이어 컴포넌트를 붙여서 직접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손쉽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디파이어 볼륨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 애드 컴포넌트로 내부 메시 모디파이어 볼륨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 그대로 예상이 되겠지만 똑같이 이런 육면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타입을 설정할 수 있고 어떤 에이전트가 적용이 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이 부분에 속한 부분은
여기서 설정한 에어리어로 베이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에어리어 타입을 워터로 바꾸게 되면 이제 여기에 속한 부분은 무조건 워터로 빌드가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는 직선으로 왔었겠지만 이 부분의 코스가 높기 때문에 우회해서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이 모델들을 봤을 때 메시 속성에 리드 라이트에 체크를 해 주셔야 읽기 쓰기가 적용이 돼서 네임 메시 베이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제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기존에는 이 스태틱을 전부 체크를 해 줘야만 베이크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고급 네임 메시에서는 이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베이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해졌죠. 오늘 이렇게 빠르게 한번 알아봤는데 고급 내비 메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유니티 2022 이상 버전에 들어온 정식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차후에 언젠가는 이제 다루게 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